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된장을 고르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어떤 된장을 골라 먹는지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간혹 한식 된장에서 아플라톡신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플라톡신 잘 기억해 두세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암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이에요. 간에도 엄청 나쁘고요. 이런 된장. 최근 뉴스만 몇 개 찾아봤어요. 지난 2020년 10월 식약처의 보도자료입니다. 식약처가 한식 된장과 메주 517개 제품을 검사해봤는데 아플라톡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33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가 나간 뒤에 한식 된장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부분은 정신을 바짝 차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 다시 식약처 보도자료. 이 제품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이름이 걸린 제품이었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달 뒤에 2021년 7월에 KBS 뉴스에 또 나옵니다. 방금 그 4월 뉴스에 나왔던 그 업체의 또 다른 된장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하는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제가요, 특정 회사의 제품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정한 식품 명인이 만드는 된장이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 식품 명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만드는 된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방했으면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메주와 된장의 발효 과정을 생각해 볼게요. 한식 된장은 콩을 완전히 푹 삶은 뒤에 그걸 뭉개가지고 뭉쳐서 메주를 만들고요. 볏짚으로 매달아서 일단 겉부분을 말립니다. 볏짚에는요, 메주를 발효시키는 고초균이 붙어 있어요. 고초균, 마를 고자에 풀초자를 씁니다. 마른 풀에서 사는 균이라는 뜻이죠. 바실루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 고초균은요, 논에 많이 있고 그래서 벼에 붙은 건데, 그 벼가 말라서 지푸라기가 돼도 그 고초균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균을 이용하기 위해서 볏짚을 쓰는 겁니다. 메주의 겉부분이 마르고 나면 실내에서 메주를 발효시키는데요, 말라있는 겉부분에서는 곰팡이들이 활약을 하면서 하얀 곰팡이, 누런 곰팡이가 피고요, 촉촉한 속부분에서는 고초균이 활약을 해서 메주가 꺼멓게 익습니다. 이 된장의 맛을 만드는 진정한 요리사는 세균, 곰팡이, 그리고 효모입니다. 얘네들이 콩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아미노산과 당으로까지 쪼개고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도 만들어냅니다. 가정에서 된장을 만들 때와 공장에서 만들 때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가정에서 된장을 만들 때는요, 메주를 따뜻한 환경에다가 놔두면 이 곰팡이가 달겨드는 건데요. 글쎄, 이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도 달겨든단 말이죠. 지역마다, 집구석마다 이 주변에 있는 곰팡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그 해의 날씨에 따라서 곰팡이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작년에 맛있고 좋은 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올해에도 우리 메주에게 그 착한 곰팡이들이 달려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환경이니까요. 반면에 공장에서 메주를 대량 생산할 때에는요, 전용 발효실에서 공기와 온도와 습도가 통제되는 환경에서 발효시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는 세균과 곰팡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메주를 발효시키는데 특화된 종균들을 미리 확보해두고 그 종균들을 메주에다가 접종시키는 겁니다. 이럴 때 단점은요, 집된장 방식, 즉 모든 것을 자연에 다 맡기고 발효시키는 것보다는 이 달겨드는 곰팡이의 종류가 적어서 그 맛이 완전히 풍부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은요, 통제된 환경에서 발효를 시키니까 보다 안전하고 품질 관리가 된다는 점. 전통 재래식으로 된장을 만들 때 어쩌다 나쁜 곰팡이가 끼어서 아플라톡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퇴임하셨는데요, 부산대학교 박건영 교수팀이 이 논문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볼까요? 메주를 4주 동안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보니까 진짜 아플라톡신이 생기더래요. 이게 그 그래프예요.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아플라톡신이 올라가죠. 그런데요, 우리가 메주를 띄운 다음에는 그 메주를 소금물 항아리에 넣잖아요.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숙성의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소금물에 들어간 후부터는 아플라톡신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이 그래프입니다. 한 달, 2달, 3달을 지나면서 아플라톡신이 뚝뚝 떨어지지요. 소금물에서 숙성시킨 지 약 3개월이 되면 아플라톡신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콩 단백질이 세균에 의해서 아미노산 레벨로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암모니아가 아플라톡신을 파괴시킨답니다. 메주를 띄운다는 것은 곰팡이를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 곰팡이가 메주의 고분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 생기죠. 바로 곰팡이 독소.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항아리에다 메주를 넣고 소금물을 붓는 거죠. 그렇게 숙성시키면서 곰팡이 독소를 없애고 계속적으로 발효가 더 일어나도록 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박수. 그러니까 된장을 1년, 2년 항아리에서 충분히 숙성시키면 아플라톡신 걱정은 안 해도 될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은 더 풍부해지고요. 다만 이때 잡균이 끼지 못하도록 소금물의 염도가 충분해야 됩니다. 싱거우면요 망칠 수 있대요. 그래서 장독의 뚜껑을 열고 햇빛도 쐬주고 그러는 겁니다. 뚜껑을 열면 물기가 증발되면서 염도가 짙어지고요. 또 햇볕에 자외선이 살균을 시켜주죠. 자, 그리고 장독에 숯을 넣잖아요. 이 숯이 아플라톡신을 흡착한다고 합니다. 숯을 넣으면 아플라톡신의 파괴도 더 잘 일어났대요. 숯 꼭 넣어야 되겠어요. 한 가지 더, 이 논문에서 밝혀진 것은 메주를 통째로 큰 걸 넣는 것보다 메주를 잘게 쪼개서 넣으면 아플라톡신의 파괴가 더 잘 일어났다고 합니다. 메주를 잘게 쪼개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식약처가 517개의 메주 된장 제품을 검사해 봤더니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그 뉴스 좀 아찔했습니다. 그 제품들은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메주를 만들 때 아플라톡신이 너무 많이 생성되었었거나 또는 숙성을 충분히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그러므로 메주에 좋지 않은 곰팡이가 폈는지 잘 살피고 나쁘게 피는 게 있으면 잘 떼내고 장을 담그기 전에 그 메주가 아플라톡신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검사도 좀 하고 또 메주를 잘 세척해서 담궈야 될 것 같습니다. 소금물 염도 잘 맞추고 숯도 넣어주고 때 맞춰서 장독 뚜껑도 열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숙성시켜야 되겠어요. 메주의 아플라톡신은 발암물질이죠. 하지만 메주가 숙성된 된장에는 항암물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암 성분이 풍부해지려면요 적어도 2년 이상은 숙성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박건영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식 된장을 살 때 믿을 만한 된장인지 그 업체의 홈페이지를 우선 찬찬히 잘 살펴보고요 적어도 2년 이상은 숙성된 된장만 삽니다. 기왕이면 3년 숙성된 걸로. 된장은 진정한 슬로우 푸드입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